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자, 여러분 가슴 속 깊은 곳에 간직한 추억을 떠올릴 때면 자연스레 생각나는 음악들이 있죠. 오랜 기억을 두드리는 감미로운 선율, 오늘 그 출구 없는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는 크라우드 펀딩 업계의 신흥 다크호스 김주원 멘토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주원입니다. 네, 또 오늘은 핫하디 핫한 크라우드 펀딩 업계의 또 다크호스를 오늘 멘토님으로 모셨는데요. 자, 지금 크라우드 펀딩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크라우드 펀딩 시장 상황은 굉장히 핫하디 핫하고요. 네네. 그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그랬나요? 예, 그 이유를 좀 얘기를. 그 이유는 일단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제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은 매년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도 뭐 매년 100%, 올해는 뭐 한 30% 정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네네. 네,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계속 성장률이 계속 높으면 네. 뭐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이게?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그래도 태동기다, 유학이다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그 근거는 다른 선진국들은 그 국가의 GDP 대비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보통 뭐 0.5%에서 1.5% 사이인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시장의 100분의 1도 안 됐다. 그래서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은 유학이지만 네, 네. 나중에 뭐 사춘기 시절이 또 올 거 아닙니까? 네, 네. 잘 또 다독거려주면 엄청나게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네, 그렇다. 그렇다. 예, 맞습니다. 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제품을 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죠. 그리고 가능성까지 또 이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미리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펀딩을 진행을 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그 이제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제품을 파는 또는 네. 서비스를 파는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은 그 제품 자체를 중점적으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 돈을 받고 튀지 않을지 뭐 이런 부분의 실사를 중요시하고 현실적이네요. 네네. 네. 그다음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또는 채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봐야 됩니다. 네. 일단 매출은 일어나고 있는지, 예. 그다음에 이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경쟁력은 무엇인지, 네. 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시장 자체는 성장성이 높은지,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꼼꼼하게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꼼꼼하게 또 따져주실 멘토님이 오셨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어떨까요? 이 삼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을까요? 자, 어떤 솔루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특명 10년 내공을 무기로 100억 원 매출 기록을 세운 지하의 고수를 찾아라. 화려한 연주 실력 대방출. 고수의 직업은 프로 기타리스트? 대표님! 문제가 생겼는데요. 지금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 긴급 SOS 요청을 접수한 남자. 남다른 코스로 출동에 나서는데 알면 알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남자의 정체. 아, 대표님, 저 200개 거래처 중 한 곳에서 물건 좀 보자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럼 준비해서 지금 바로 같이 가시죠. 끝없는 민원을 해결하라. 200개의 거래처를 책임지는 문제 해결의 달인. 몸은 하나지만 능력은 여러 개. 다자다능의 끝판왕인 그의 정체가 지금 밝혀집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야, 여러분 기타 연주 보셨나요? 이야, 손가락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오늘은 굉장한 팔방미인을 찾은 것 같은데 우리 멘토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손가락이 안 보였고요. 이거 짜맞힌 영상 아닌가라는 손가락 생각을 보였어요. 했습니다. 보였나요? 보이긴 보였어요. 보였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보이긴 보였어요. 예. 하여튼 뭐 엄청난 분이시고요. 이 엄청나다. 어려운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 분인지 네네. 빨리 만나 뵙고 싶네요. 그래요. 자, 프로와 아마추어를 넘나드는 이 시대의 살아있는 소리꾼을 모셨습니다. 자, 제2의 세시봉을 꿈꾸는 남자 박지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캐스트 대표 박지성입니다. 박지성 대표님 축구 잘하시나요? 잘 못합니다. 아, 그렇다면 뭐 영상에서 봤는데 기타는 엄청나게 잘 치시는데요. 기타는 좀 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축구계에 박지성이 있다면 기타계에서는 우리 또 박지성 대표님이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통캐스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이 회사는 2007년도에 개업한 이후로
해외에 있는 네. 기타 브랜드들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그런 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제조까지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하게 나갔네요. 네, 우리 박지성 선수와 똑같이 나갔네요. 프리미어리그로 지금 진출하신 겁니까? 아직 아닙니다. 아직은. 기타 좀 연주하시나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별명이 예. 기타 잘 치는 잘생긴 교회 오빠. 아 그래요? 네. 기타가 지금 없다고 그냥 막 얘기하시는 거 뭐 아닙니까? 주시면은 바로. 아 그래요? 네, 그 정도 자신 검증을- 있으십니까? 네네. 아 그래요. 저는 사실 기타는 자신 없습니다. 기타 말고 기타 등등 있잖아요. 색소폰 저 좀 불어요. 사실은. 색소폰을 진짜도 불고 소화기로도 불고 하필이면 또 기타만 못 춥니다. 이번 기회에 배우시죠. 아 그러니까요. 자 현재 그 뭐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보헤미안 랩소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처럼 대표님도 뭐 현재 사업 현황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많이 올라왔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 회사는 수입 업체로서는 한 7년 정도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유통하는 파트너로 있는 거래처들이 총 200군데가 넘습니다. 네네. 기타 브랜드로는 7가지 브랜드를 총판하고 있고 가지수로는 250가지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액세서리나 파츠류도 예. 수입 유통하고 예. 수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악기의 세계가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이 악기 시장의 전망은 우리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게 악기 시장이라고 하면 보통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악기 산업 시장 자체는 그렇게 성장률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디지털 기반의 뭐 그 인스트루먼트들이든지 아니면 뭐 빅데이터 기반의 AI들이 뭐 새로운 연주를 한다든지 이런 대체재들이 기술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악기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 성장성이 막 높은 산업은 아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진입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전적으로 뭔가 잘하는 분야를 파고들면 분명히 뭐 침투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한국의 악기 시장을 또 재편하고 계시는데요. 자 성공을 올리는 비결을 알아보러 제가 또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기타를 칠까 말까 칠까 말까 칠까 말까 칠까 말까 칠까 말까 칠까 말까 기타를 치려니 앞이 깜깜합니다. 음정도 못 맞추고요. 박자도 모릅니다. 기타를 안 쳐봤지만 그래도 쳐볼까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자 현장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대표님의 사무실이 낙원상가 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일반 사무실이에요. 자 제가 도착한 곳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여기 뭐 정말 악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 같은데.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야 대단한 곳에 도착을 했네요. 야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매장입니다. 여기 매장 어마어마한 곳이네요. 엄청나게 기타들이 사무실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사무실도 여기 있고 창고까지 있고. 그래요. 예, 그렇군요. 예, 뭐 차근차근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야, 네, 기타들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많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데. 네네. 야, 뭐 이것도 다 판매하는 제품인가? 이거 좀 약간 낡은 느낌이 좀. 아, 네. 요 한 놈만 판매하지 않고요. 제가 결혼할 때 와이프가 이제 예물 대신에 제가 선물을 받은 기타인데 예물 대신에요. 네, 가격이 좀 나갑니다, 얘는. 종류에 따라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기타. 나무로 만들어진 제품인 만큼 기온 변화에 민감한데요. 특히 요즘처럼 건조한 겨울철에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가습기가 필수라고요. 아니 대표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예, 여기서 네네. 예, 가습기를 갑자기 틀고 계셔요.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예. 관리를 해야지 얘를 이제 판매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계속 꾸준히 이렇게 가습기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네네. 음. 항상 온도, 365일. 습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뭐 또 다른 거 체크해야 될 게 또 있나요? 아,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악기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예. 거기에서 이제 불편한 것들을 보완한, 장단점을 보완한 네. 제품이 있는데 저희가 또 마침 특허도 받아서 오. 네, 제품을 양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까지 받은 제품을 또 테스트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시간이군요. 맞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어디 네, 있습니까? 그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로? 네, 이쪽으로 테스트로 가시죠. 예. 꼭꼭 숨겨놓은 비장의 카드.
과연 어떤 제품일까요? 자, 이곳에 와서 이제 또 대표님의 어떤 특허받은 어떤 기술을 좀 테스트를 하는 시간인데 저희가 또 프로그램이 기술 창업 런웨이다 보니까 이 기술을 또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제품인가요? 네, 바로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 아, 기타가 아니었네요. 네, 기타는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하지만 이제 기타 연주자라고 하면은 예.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왜냐면은 양손으로 연주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효과음을 하려면은 발로 작동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예. 이제 이런 페달 보드를 만들 때 이제 네모난 판에다가 만드는데 그런 제품이 아니라 페달 보드 자체에 네. 음향적으로 기술이 들어가 있는 페달 보드입니다.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다양한 이펙터 페달들을 한데 모아놓은 보드가 바로 페달 보드입니다. 기타 연주자들의 편리를 위한 제품인 만큼 가볍고 단단한 소재를 찾고 노이즈를 차단하는 전선 정리 방식까지 고민했는데요. 그렇게 1년 6개월 만에 완성됐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뭐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는 뭐 이 페달보드의 기술과 더불어서 뭔가 또 네네. 차별화되는 어떤 노하우나 기술들이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남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살아남는 방법 중에 네. 가장 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포장입니다. 포장이요? 네. 뭔 포장이요? 악기는 굉장히 이제 데미지를 잘 받는 제품이기 때문에요. 예. 저희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보러 가시죠. 예.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잘 모릅니다. 아, 네. 예, 일단 한번 가보시죠. 어디로 가면 됩니까? 네, 따라오시죠. 예. 자, 여기는 뭐 좀 약간 쌀쌀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포장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포장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그냥 포장 아닌가요, 이거는? 네, 이렇게 이제 우쿨렐레를 잘 포장을 해서 예. 데미지 없게 잘 포장하고 이거까지 이제 다 똑같은데 예. 방금 띡 소리 들으셨죠? 예. 그러면 이제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녹화요? 네, 녹화를 해서. 영상 녹화됩니다. 예. 포장하는 일련의 과정이. 예,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또 띡 하면은 저장이 되면서 예. 이 제품을 주문하신 분한테 핸드폰으로 전송이 됩니다. 오, 그래요? 그런 기술이 네. 있어요? 포장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고객에게 공유하며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그 수입한 제품들이 이렇게 포장이 돼서 고객에게 나가면 네네. 사실 뭐 고객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럼 대표님 어떤 기술은 요걸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오늘 뭐 여기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뭐 더 있겠죠. 그렇죠. 네네. 어떤 게 더 있을까요? 택배만 또 다가 아니고 예. 저희가 또 직접 발로 뛰는 영업이 있습니다. 영업을 또 하러 가세요?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계획돼 있나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래처 사장이 지금 네. 전화 왔습니다. 그 전화 왔어요? 그럼 또 이동을 해야겠네. 네,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포장의 달인님 저희는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네요. 예,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갈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목소리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자, 가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대표님께서 직접 뭐 영업을 다 뛰러 다니시나요? 그럼요. 보통 영업사원들이나 이렇게 있지 않나요? 있지만 이제 중저가나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이 하지만 예, 예. 이렇게 이제 가격대가 좀 나가는 고가 때는 제가 이제 직접 네. 거래처 사장님한테 대표님한테 보여드리고 네. 발품 팔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오늘은 뭐 같이 발품을 팔고 오늘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인가요? 네. 여기 좀 들어가시죠.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찾아온 곳은 바로 악기점입니다. 자, 이렇게 또 우리가 또 그 악기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또 이렇게 또 어떤 거래처잖아요. 네, 거래처입니다. 예, 오늘 그 방문한 목적을 달성을 해야 하니 달성해야 됩니다. 예, 제가 좀 있어서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던 대로 계속. 알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제가 오늘 가져온 상품은 칼라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 우쿨렐레 기타입니다. 네. 중저가 가격대로 만들어서 타겟층이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이제 미취학 예. 거기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가격대를 낮춘 상품입니다. 예. 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기타를 직접 보여주며 품질을 검증받고 현장의 반응을 살피는 박지성 대표.
직접 발로 뛰며 유통망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기타 연주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 현 프로. 기타 연주가 아니라 연기가 수준급이었네요. 아니 여기서 뭐 하세요? 기타 연주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예, 죄송합니다. 다시는 기타 안 치기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급합니다. 예. 빨리 가세요. 일 마무리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그럼 또 장소를 또 이동하는 건가요? 네, 사무실에 급한 일이 있습니다. 가시죠. 네, 5% 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무실 가시죠. 네, 가시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끝이 보이지 않는 업무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박지성 대표. 그런데 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일단 세팅을 좀 하고 싶고요. 네네. 중요한 게 좀 줄이 좀 높아서 네. 조금만 낮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탠다드보다 약간 높네요. 네. 성함이? 성함 피트정이고요. 네, 잠시만요. 몇 분 기다리면 될까요? 일반 셋업 받으실 거면 한 3, 40분이면 되고요. 네. 010에서 011로 이제 네. 게이지 높은 걸로 이제 세팅 하셔가지고. 네, 그게 좀 더 네. 부드럽고 네. 따뜻한 소리가 나와서 제 네. 사운드 맞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꼼꼼하게 기록하는 대표. 대표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예. 네. 손님이신가요? 네. 예, 손님과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또 나누고 계셨는데. 네. 예. 근데 지금 적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요게 이제 저희 접수철인데요. 네네. 이제 계속 이런 손님들이 왔을 때 자료들이 이제 누적이 돼서 이 기타가 그동안 어떤 리페어를 받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적혀 있는 자료철입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롭게 이제 녹음 전에 세팅을 의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기타의 전체 상태를 확인하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 수리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의뢰하신 내용이 만족스럽나요? 네,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은 항상 세팅을 받고 나면은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치는 것 같아서 줄도 깨끗하고 밴딩하기도 편하고요. 네, 모든 게 또 사장님의 또 한번 손길이 다 받고 나면은 다시 새로운 기타가 되는 거. 이게 연주자가 만족스러우면은 그만큼 그렇죠. 보람찬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보람으로 또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업무는 뭐 계속 또 남아 있으신가요? 저는 아주 조금, 네. 조금 정리를 하고요. 예. 이제는 그만 퇴근하시죠. 저 너무 정색하고 말씀드려요. 제가 그렇게 쓸모가 없었나요? 네, 뭐. 갈때 됐으니까 네, 가라 이쪽에는- 이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정리할 게 좀 남아 있으시면 네네. 저는 이만 그러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좀 조심하세요. 퇴근해도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가시면 됩니다. 자, 네 여러분, 오늘 음악하는 대표님을 만나서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타리스트가 자신의 음악에 빠져들어 연주하지 않는다면 관객들은 결코 그 기타리스트의 음악에 빠져들지 않을 겁니다. 예비 창업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에 빠져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고객들은 결코 여러분의 아이템에 빠져들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편곡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에 푹 빠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도 열심히 일한 결과 머리가 빠지겠습니다. 이제 그만 카메라에서 좀 빠질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좀 빠집시다. 이제 좀 집에 갑시다. 네, 현장에 제가 또 다녀와 봤는데요. 진짜로 제가 진짜 기타만 말고 다 할 수 있어요. 악기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기타여서 제가 실력을 못 보여드렸다는 게 너무나도 아쉬움으로 다가오네요. 안타깝습니다. 기타만 빼고 다 짜릅니다, 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봤고요. 뭐 기타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그다음에 유통을 오래 하고 오셨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근데 보면서 약간 궁금했던 거는 지금 유통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조 쪽으로도 또 확장을 하신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2007년도에 개업한 이후로 고속 성장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던 제품 브랜드 중에서 캐시카우로 하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팔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1,000만 원에서 억이 되고 그 이상도 되고. 음. 근데 이제 저희보다 더 자금력이 더 좋은 경쟁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한테 이 브랜드를 뺏기다 보니까 네. 망하는 거는 한순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직원들도 반 이상 그냥 나가고 예. 퇴직금도 뭐 바라지도 않고 네네.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게 좀 필요하겠구나. 근데 단순하게 이제 제조를 그래서 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렇게 브랜드를 뺏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긁어줄 수 있는 예, 예. 아이템을 저희 노하우를 집약을 해서 예. 제품을 만들게 되고 확장은 제조 쪽으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사실 이렇게 또 뭐 제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악기를 또 하시다 보면 이 아티스트들이 또 약간 예민합니다. 그리고 기타 네.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구분을 할 줄 모르지만 이 소리 하나하나에 예민한 어떤 그런 분들을 그런 고객들을 이제 상대를 하시는데 사실은 나름 그분들을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소싱하는 어떤 대표님만의 기준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브랜드를 소싱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초기에는 아티스트 위주로 네. 브랜드 소싱을 하고 아이템을 선별을 해왔지만 어쨌든 이제 비즈니스로서 악기지만 음악에 관련됐지만 이제 냉정하게 네. 마진 구조가 첫 번째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 엔드 유저는 저희는 이제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B2B 영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거래처 사장과 그리고 이제 그 거래처에 일하는 이제 매입 담당이 있습니다. 네네. 그 사람들 니즈까지 만족시켜야지 됩니다. 그게 제 선별 기준입니다. 예, 예. 그리고 1년 네. 6개월여의 시간 동안 완성된 이 페달보드도 판매를 하고 계시는 네네. 거잖아요. 자, 개발 과정 중에서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또 많았을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전공이 축산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다들 이제 악기 관련된 음악이 분들도- 아니시군요. 네네네. 한 길을 걸어오신 건 아니었네요. 갑자기 이렇게 또 네. 예. 축산업에 다닐 때도 예. 악기에 관심이 있어서 직장 밴드도 하고 예. 취미생활도 계속 연계돼서 해왔었습니다. 예, 가장 좋아하는 게 기타와 삼겹살. 이런 네, 거죠. 삼겹살도 좋아합니다. 예, 예. 네, 소주까지도 좋아하고요. 네네. 그런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전공이 그쪽 분야가 아니다 네. 보니까 머릿속에 아이디어는 있는데 형상화가 안 되는 겁니다. 구체화가 스케치도 잘 안 되고 예. 이제 스케치를 하더라도 제품 디자인을 안 해보다 보니까 공장에서 이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제품은 제가 스케치를 하는 거죠. 네. 혹시 만들게 되더라도 공정이 너무 많아서 시장성 있는 가격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뭐 사실 뭐 이게 전공이 아니고 그래도 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게 보여요. 저도 뭐 전공이 법입니다, 법. 아, 네. 어. 저도 법대 나왔어요. 아, 그래요? 법 잘 아시나요? 잘 모르죠. 저도 잘 예. 모릅니다.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좋은 정보 드리는 게 네. 그게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할 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열심히 살아갈 맞습니다. 뭐 또 네. 의무가 있고 그렇게 또 전문 분야가 있으면 열심히 파고들면 그게 바로 나의 전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기타리스트의 굳은 살은 정말 열심히 한 훈장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총칼 없는 전쟁터에 영광의 훈장을 남기는 우리 또 박지성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들어봐야 할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2007년도부터 악기 유통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만 10년이 조금 넘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톰캐스트라는 수입 악기 회사의 대표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동기는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연주도 좋아하고 노래는 잘 못하지만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자기가 사회 생활을 해야지 되는 또 분야가 있습니다. 뭐 돈을 벌어야지 되기 때문이겠죠. 저 역시 이제 꿈 많고 연주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는 학생이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일반 대학교를 가고 다른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악기에 대한 열정은 계속 마음속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악기 관련된 업종에 일을 하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제안을 한 거죠. 자기가 해외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아이템이 한국에 정말 많이 없다. 근데 내가 너를 친구로서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유통업계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유통 관련된 관리사 자격증도 취득을 하게 되고 그리고 MD 관련된 MDA 아카데미라는 곳도 이제 회사 끝난 후에 열심히 학원에 다녀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실들을 이제 절친이다 보니까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제안을 하고 그 친구는 저한테 이제 유통을 맡기고 그 친구가 처음에는 브랜드 소싱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모든 걸 맡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금요일날 그 제안을 듣고 월요일날 사표를 내고 월요일날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하루도 안 쉬고 바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째가 시장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지 되는데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아는 범위, 제가 기타를 연주할 줄 알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아이템을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아이템은 수입 또는 제조하면은 성공할 거야. 저 혼자 그거를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못 가져왔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와이프가 걱정스럽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었고요. 나쁜 얘기로 기억이 납니다. 가장으로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깨달았던 저만이 알고 제가 사업을 하겠다. 그 의지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소싱을 할 때 이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샘플링이라던가 여러 가지 동영상을 참조를 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저희 거래처 사장들한테 먼저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한 5년, 6년 동안은 계속 고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투명한 자금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동업 얘기를 말씀드려야지 되는데요. 근데 저는 동업을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일수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수록 더 좋은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전제 조건이 자금에 대한 투명성입니다. 이 작은 회사일수록 시스템이 안 갖춰 있다 보니까 특히 자금 쪽 시스템이 안 갖춰 있는 회사일수록 굉장히 이제 커질수록 위험 부담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판매된 것들이 이제 수금이 되고 자금이 회수된 그 자금 그 회계 자료랑 실제 제 통장에 들어있는 회사에 있는 회사 자금이죠. 회사 자금하고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이제 같이 사업 안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인데 제가 그 친구를 폄하하거나 비방한 생각보다도 저는 제 스스로 그때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아, 친구를 한 명 잃었구나. 그 이유가 나한테 있구나. 어떤 이유냐면은 그 자금에 관해서 처음부터 투명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서로 공유하게 만들었으면은 그 친구랑 지금쯤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통과 제조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채널입니다.
새로운 유통 채널을 계속 발굴하고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제품을 아무리 좋은 제품을 소싱하고 좋은 아이템을 생각을 해서 제조를 하더라도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B2B로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B2C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기타라는 아이템이 일반 엔트리, 그러니까 입문자 제품뿐만 아니라 고급 전문 연주자, 당연히 이제 가격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연주하고 이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이 가격적인 벽은 존재를 합니다. 아무리 부자들도. 그래서 이제 B2C가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50만 원 미만대, 10만 원, 10만 원 정도면은 쉽게 접근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B2C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B2C 영업은 가장 손쉽게 하는 부분은 이제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거점에서 이제 매장을 내고 디스플레이하고 손님을 맞는 매장 그 사업 부분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 쪽 사업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B2C가 거기 리테일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과 더불어서 온라인에도 같이 B2C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소셜 커머스로 나가는 모든 B2C 거래처랑 거래를 하고 있고요. 일부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판매 1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큰 사람은 이제 당연히 큰 오장육부가 있지만 아주 조그만한 참새들도 다 오장육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일수록 오히려 처음에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악기 연주들을 처음에 접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뭐 색소폰도 그렇고 일렉기타도 그렇고 통기타도 그렇고 어쨌든 하루아침에 연주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성공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음악에 대한 어떤 뜨거운 열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고 사실은 뭐 그간에 어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 멘토님께서는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 너무 잘 들었고요. 전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양의지 선수를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야구 선수요? 네, 네. 예. 굉장히 느낌적인 느낌이 계속 네, 양의지 선수가 전혀 튀어나오고. 창업과 관련 없는 이야기. 네, 네. 그런 생각을 또 하셨고. 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시스템이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네네네. 자금 관리뿐만 아니라 그게 영업, 그다음에 뭐 기획, 디자인 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돌게 하는 게 스타트업 대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 부분을 대표님께서 몸소 느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그 시스템을 만들어라라고는 얘기했지만 어떻게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안 해주셨잖아요. 예. 이제 뭐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는데요. 예. 그 시스템이란 게 사실 별게 아닙니다. 이제 엑셀 정도만 할 수 있으면은 네. 고정으로 나가는 것들과 네. 그 외 나가는 것들 그리고 거래처 매출 관리 처음 스타트업에서는 그 정도까지만 해 나가도 굉장히 네. 큰 일입니다. 예, 사실 그 이 악기 상가를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가보긴 했지만 갔을 때 딱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또 얻기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처음 시작한 한 3개월은 문에도 잘 못 들어가고 문에 들어가서도 얘기를 못하고 물건을 사갖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 들어갈까 말까. 네. 거의 뭐 신랑 입장 느낌이네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명함을 주면은 대표 명함이 있으니까 네. 좀 더 부담스러워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좀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를 극복한 거는
좀 재밌는 일이긴 한데요. 명함을 2개를 파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리 명함을 파고 네. 하나는 이제 대표 명함을 파고 영업을 하러 다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슈트나 정장 이런 것들을 입지 않고 예. 그 매장에 계신 분들에 맞게끔 눈높이에 맞게 캐주얼 복장으로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 그분들은 눈높이가 캐주얼 복장이었나요? 양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뭐 명함을 이제 대리 대표 2개를 파고 다니셨고, 근데 사업도 유통으로 시작하셨는데 이제 제조 쪽으로 진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또 정말 깊숙이 들어가면 차별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산업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제조랑 유통 쪽의 차별화 포인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저희 회사는 굉장히 빠릅니다. 직원도 적고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뭐 악기 3대 쇼가 있습니다. 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뮤직 메세, 뭐 미국에 있는 뭐 NRM에서 하는 남쇼, 그리고 뭐 중국 악기 차이나, 일본도 있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나눠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트렌드에 빠른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의사소통이 결제 라인이 없습니다. 의사 결정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직원들이 있으면은 바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차별하냐면은 예. 트렌드에 민감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악기 쪽에. 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저희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 라인이 있고 출장을 갔다 와서 악기 쇼를 보고 뮤직페어를 보고 왔을 때는 보고서를 작성해야지 되고 예. 그 사이에 저희는 벌써 계약을 하고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는 가장 또 차별화되어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거래처 사장님이 찾기 전에 소비자분들한테 먼저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요즘 많이 쓰이는 이제 소셜 쪽, 뭐 트위터라던가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웹 자료들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예. 수입을 하게 되면은 포어더라던가 예. 이런 전문 업체를 통해서 관세사를 통해서 최소 한 달 이상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저희는 벌써 계약을 컨트랙을 끝내고 그런 다음에 이 정보를 이메일로 먼저 받아서 국내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문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저희가 영업을 가면은 예, 이해했습니다. 네, 이거 소비자 찾던 거야.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업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래처에 대한 어떤 신뢰도 딱 쌓이는 거고. 네, 이거 소비자 찾던 거를 통캐스터가 가져오네. 오호. 굉장히 빠른 거죠.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크라우드펀딩 사업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팬덤이거든요. 네네. 근데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사업 중에 팬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게 B2B 영업을 하시는 그 소위 이제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계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님 사업의 팬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유통 사업을 하시면 많이 들으시는 부분이 자금 캐시플로우가 먼저 현금이 투입되고 나중에 팔리기 때문에 현금을 계속 악순환되는 문제가 있고, 아까 뭐 중요한 캐시카우가 나가서 뭐 사업이 한번 흔들렸던 적이 있다라는 부분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조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이 팬덤을 활용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소액 주주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회사가 잘 되면 본인들의 이제 재산상의 이익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더더욱 다른 유통 채널을 쓸 필요가 없어져서 또 충성도 있는 고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갑자기 든 생각치고는 아주 좋은데요. 예. 너무 좋은 얘기 같습니다. 양희지 선수보다는 훨씬 더 좋은 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좋네요. 예. 요즘에서 한번 수익 구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수익으로 어떤 구조로 발생되는 수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85에서 90% 정도가 총판 수입되는 브랜드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판매. 네, 네. 판매 쪽.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리페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연주자나 네. 연예인 분들도 많이 오셔서 네, 리페어 서비스를 받을 정도로 예. 저희 자체 브랜드를 수리하고 AS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 하나의 파트로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B2B 영업 부분이 이제 유통 사업이고 예. B2C가 이제 리페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한 3년 전부터 한 이제 소셜 커머스 직접 수입해서 직접 판매하는
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수익 구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유통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 네. 대표님께서 제조를 언급하신 부분은 그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확보한 판모 채널을 토대로 내 브랜드를 갖고 싶다라는 교과서적인 접근으로 네, 네.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유통 자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까 대표님께서 강연 때 말씀하신 시스템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수입이다 보니까 뭐 달러, 뭐 엔화, 유로화로 원가 부분이 굉장히 픽스가 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판가 조정이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텐데 결국은 원가는 가변적이고 판가는 판가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유통 그 산업의 맹점인 그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의 차이, 네네. 이 시간의 차이 때문에 현금을 계속 막힌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사실 정답은 없지만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결국 교과서적으로 제조로 가는 게 맞다. 다만 내 사업이 이러니까 제조로 가겠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없는 기타, 왜 내 기타가 나와야 되는지를 고객 입장에서, 대표님 입장에서가 아닌 네네. 고객 입장에서 좀 더 고민하는 제조업체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네네. 아, 너무 좋은 말씀.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런 평가를 하긴 뭐하지만 네, 네. 그 양의지 선수를 예를 들었을 때 한 2루타 정도는 치는 조언 아니었나. 뭐 2루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도전하고자 하는 용기만 있다면 울리지 못할 세상은 없습니다. 자, 이번엔 미지의 세계를 연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시간이죠.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알고 가. 유통 채널 준추 전국시대. 바야흐로 뜨거운 유통전쟁의 서막이 열렸어. 온라인 유통 채널의 공세 속에서 내놓으라 하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이러한 변화를 가속시킨 배경에는 이커머스가 자리하고 있어. 등장한 이래 빛의 속도로 성장하며 몸집 불리기에 나선 이커머스 시장. 특히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는 빠른 의사소통과 배송을 무기로 유통의 핵심 주자로 떠오르고 있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전 그대로의 방식만 고수한다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건 부지기수. 생존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정답은 바로 옴니채널.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쇼핑 채널을 하나로 융합하는 시도들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어. 온라인의 위세에 눌려 고전을 면치 못하던 대표 오프라인형 기업들 역시 적극적으로 옴니채널을 도입하며 분위기 개선에 동참하고 있어. 차별화된 기술력을 토대로 고객을 공략해야 하는 옴니채널.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는 일이 결코 쉬운 도전은 아니야. 하지만 고객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에서 단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겠지. 유통 패권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네버엔딩 스토리.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치열한 디지털 전쟁 속에서 너만의 고지를 발굴해봐. 아주 작은 발상의 전환이 언젠가 기쁨의 승전보를 안겨줄 테니까. 아, 유통 시장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정말 그 빠르게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 유통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짧은 시간 안에 뭔가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3루타 정도부터. 3루타 정도요. 예. 네. 그 사실 지금 유통 시장은 일반화하자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싸움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프라인 플레이어들도 온라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온라인 플레이어들도 오프라인 유통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 누가 이길지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소위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선택은 소비자들이 할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 기반의 UI UX의 선호도, 그다음에 오프라인 쪽의 유통 침투 이게 이길 것인지 아니면 기존 부동산과 창고 기반의 오프라인 업체들이 온라인에서 UI UX를 개선해서 이길 것인지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에 남을 그런 싸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예. 아, 근데 눈치를 보시나요? 네? 3루타 될까 궁금해요. 2루타 일단 쳤어요. 네. 자, 공식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에게 악기는 무엇일까요? 제게 악기란 튠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주를 아무리 잘해도 튠이 안 돼 있는 악기를 연주를 하게 되면은 이게 연주가 아니고 심지어 소음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로
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시스템 구축하는 거랑 이제 뭐 동업할 때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제게 악기랑 악기에서 또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시작할 때 예. 튠을 해야지 되는. 예. 네. 조율을 얘기하시는 네. 거죠. 자, 대표님께서는 또 앞으로 어떤 런웨이를 꿈꾸시겠나요? 일단 저희 국내에서는 네. 저희 기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꽤 인지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해외 진출한다고 하면은 네. 그 너무나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뻔하지 않은 게 이 네. 악기 특히 저희가 다루는 악기들은 다 서양 악기입니다. 특히 미국 쪽.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진출한다는 거는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의 러너웨이입니다. 예, 뭐 또 잘 조율을 하셔야겠네요. 꿈을 얘기하는 굉장히 설레임이 느껴지고 네. 뭔가 좀 긴장을 하신 거죠. 미국 긴장이 많이 진출에 어떤 부푼 꿈 네. 그걸 안고 또 맨하탄, 예. 뉴욕 뭐 이런데 가야 저희 되는데. 거래처가 딱 있어서 예. 제가 어느 나라를 가든 미국 내에 가든 저희 회사 이름을 알고 저희 아이템을 알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직 또 대표님만의 어떤 소리, 울림으로 세상 가득 또 미국까지 채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을 다한다면 바꿀 수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뜨거운 심장, 변하지 않는 뚝심으로 여러분의 세계를 바꿔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을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이제 한 번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 좀 리셋하는 기회가 진짜로 된 것 같아요. 저는 강연 때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딱 두 가지인데요. 이제 동업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 번째는 자금적 부분에서 이제 쉐어하면서 시스템화되어 있으면은 동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충분히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있는 게 동업이어서 저는 동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